찬바람이 쌀쌀이 불면서 낙엽이 떨어지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얘기들을 꺼내보고 싶어지네요. 가슴도 아팠지만 너무 황망한 일이 일어나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었답니다. 자식 하나 보고 버틴 세월이 야속할 정도로요. 오늘은 컴퓨터 앞에 앉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털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는 아주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국민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인데 대학생이 돼서 다시 만나게 됐죠. 성격도 밝고 웃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는데 제가 국민학교 때도 혼자 짝사랑을 했었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게 항상 다가와 장난치며 웃던 그녀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저는 사범대학을 다녔었어요. 선생님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까지 해서 힘들게 들어갔죠. 그녀는 제가 다니던 학교 앞 식당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일조차 너무나 어려워서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늘 야무지고 밝은 사람이었죠. 단 한 번도 현실을 원망한 적도 없고 힘들다는 내색도 잘 하지 않고요. 아주 오랜만에 재회한 제게 사장님 몰래 반찬도 더 가져다 주고 밥도 한 그릇 더 주던 그녀가 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반가워 함께 자리를 갖게 됐고 그 시간들은 매일매일 모든 것을 함께 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친구처럼 연인처럼 항상 제 곁에 있던 그녀 덕분에 저는 군대도 잘 다녀왔고 임용고시도 잘 치러서 정말 선생님이 될 수 있었죠. 제가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나자 제 부모님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녀는 그저 옛 추억으로 남기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맞선 자리를 주선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이 너무 싫어서 화까지 냈었고 급기야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로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은 거의 저와 의절하실 정도까지 사이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저희는 작은 교회를 빌려 언약식처럼 가까운 친구들 몇몇만 불러서 결혼식을 진행했는데 끝까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으셨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내에게 정말 미안한 게 많아요. 여자로서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그렇게 초라하게 시부모님도 없이 치르게 된 것을요. 게다가 신혼여행도 그냥 고속버스를 타고 남해 쪽으로 여행하는 것으로 그쳤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돈 모아서 꼭 해외로 비행기 타고 여행 가자고 약속을 했죠. 그때 당시에 저희는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아무런 지원을 못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진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원룸 신혼집을 얻는 것으로도 벅찼거든요. 그녀의 집은 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더미를 안겨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걸 갚으시느라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셨고요. 힘들게 부부가 되어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처음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김치찌개 국물을 먹던 그녀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겁이 나기도 하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선생님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기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만큼은 잘 키우자고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상황은 절대로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임신해서 입덧이 심한 몸을 이끌고 직장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돈을 모으는 아내를 보고는 정말 책임감이 강하다는 생각까지 했죠. 미안해하는 제게 아내는 천사같이 말해줬어요.
여보, 왜 또 미안하다는 말을 해? 그러지 마. 나 지금 너무나도 행복해. 임신한 몸으로 일해서 돈 모으는 걸 보면 어느 남편이 미안하지 않겠어.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을. 너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도 이제 아이 태어나면 마음이 달라지실 거고,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모으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우리 괜찮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나도 고마워. 나같이 초라한 여자를 사랑해주고 결혼해줘서. 비록 나는 이렇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이렇게 키우지 말자. 좋은 학교도 보내고 비싼 과외도 시켜보고, 그리고 유학도 꼭 보낼 거야. 난 그렇게 해줄 거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였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제게 꼭 맛있는 밥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고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딸이었어요. 그렇게 입덧으로 아내를 고생시키더니 이렇게 천사 같은 웃음을 보여주려고 그랬나 봅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날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감격스러운 그 느낌은 아마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를 낳고 나니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조금은 열리셨나 봅니다. 아이를 한번 데려오라는 말씀을 하셨고, 갓난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는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까지 보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당장에 그지 같은 원룸에서 나와서 제대로 된 집을 구하라고 하시며 돈까지 주셨고, 덕분에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을 구할 수가 있었죠. 이대로 가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직도 아내가 마음에 썩 들지는 않으셨지만 예쁜 손녀딸까지 낳아준 며느리를 더 이상 모른 척 하실 수는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가끔씩 주말에 부르셔서 맛있는 음식도 사주셨고, 특히 아이에게만큼은 옷도 사주시고 육아용품도 사주시며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아내는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웠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것 또한 행복이라면서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던 아내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교육을 해야 한다며 영어 CD를 들려주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아이에게는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면서요. 누구보다 멋진 커리어 우먼 딸로 키우고 싶다면서 최선을 다했죠.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이 몸이 편찮으신 적이 있었어요. 저녁 늦은 시간이었는데 아내가 잠시 장모님 댁에 다녀온다고 하더군요. 장모님 스타일이 아픈 것도 말씀을 잘 안 하시는 편이라서 혼자 있으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걱정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를 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라는 말을 했고, 늦은 시각 아내는 홀로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이미 밤 10시가 다 된 시각이라 장모님 댁에서 자고 오라고 하고 저는 아이를 재우며 깜빡 잠이 들었었어요. 당연히 아내는 다음날 아침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눈을 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다 된 시각이라 잘못 걸려왔을 것이라는 생각만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병원 응급실이라고 하더군요. 아내의 이름을 대면서 빨리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선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며칠 입원했다가 퇴원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설마 하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글쎄 아내는 제가 병원에 가는 사이에 벌써 숨을 거두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내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기계를 동원해서 의사들이 애를 쓰고 있었지만 아내의 심장은 다시 뛰질 않았어요. 아이를 업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신이 멍해지면서 이게 다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현실일 리가 없다고 부정하고 싶었나 봅니다.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TV를 보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더군요. 결국 아내가 숨을 거둔 후에 멈출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와 버렸고 제 등에 엎여 있던 아이와 저는 엉엉 울면서
아내가 가는 길을 슬퍼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은 슬퍼하시면서도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부터 왜 그 밤에 아내를 꼭 집으로 가게 놔뒀냐며 장모님까지 원망하셨죠. 저보고는 얼른 정신 차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혀를 쯧쯧 차셨습니다. 이놈아,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꼴을 보고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냐. 너도 자식 키우니 알 것이다. 내가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해. 안사돈한테 아이 맡기고 양육비 넉넉히 드리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이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 엄마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앞으로 오지 마세요. 절대로요. 저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 원망스러워서 부모님과 거의 의절할 정도로 험하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딸을 잃은 장모님은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며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어요. 어느 누가 그렇게 젊은 딸을 먼저 앞세우고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수시로 기절을 하시는 장모님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시간은 지나갔고 아내는 납골당에 잠이 들게 됐어요. 처음 아내가 먼저 떠났을 때는 저도 따라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고 이 아이는 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저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바로 아이였어요. 장모님은 제게 여행이라도 다녀오라며 아이를 봐준다고 하셨고 저는 학교 방학 기간을 이용해 아주 긴 시간 동안 홀로 여행을 떠나며 진정으로 아내를 보내줬던 기억이 나네요. 비록 아내에게 제대로 결혼식과 신혼여행도 해주지 못했지만 다음 세상에 다시 만나서 꼭 해주겠다고 다짐도 했죠. 긴 여행이 끝나도 현실에서 아내가 없다는 것이 익숙해지지는 않더군요.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올 것만 같은 느낌에 잠도 푹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장모님은 저와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어요. 한 번은 진지하게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죠. 박서방,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자네 아직 젊고 능력도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혼자 살 수는 없지 않나. 내가 이 아이 맡아서 키울 테니 새로운 여자 만나게나. 자네 정도 직업이면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거야. 성격도 착하고.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운 여자라뇨? 그런 말씀 마세요. 자네 아직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그럼 여자를 만나야지 혼자 살려고 그랬어? 애 딸린 호라비는 다 안 좋아하니까 내가 애 맡아서 키울게. 응? 양육비만 조금만 주면 내가 잘 키워줄게. 제가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요? 제 평생 여자는 단 한 명이라고요. 절대로 저한테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말일세. 박서방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네. 나라고 이런 말 하기 쉽겠나?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야. 왜 그때 집에 가는 걸 안 말렸을까? 장모님은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다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자신이 아이는 봐주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이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었죠. 더군다나 장모님이 아이까지 먼저 키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듣기 힘들었던 저는 저희 부모님께 더 이상 도움 필요 없으니 연락하지 말자고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사까지 가버렸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모질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아내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모님께 아주 많이 실망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에게 온 에너지를 쏟기로 마음먹었어요. 혼자서는 일을 하며 아이를 온전히 키우기 힘들었고 마침 장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시며 살림도 해주시고 제 저녁밥까지도 차려주셨으며 아이를 애지중지 열심히 키워주셨죠. 너무 감사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할머니이시다 보니 제 욕심처럼 아이의 교육적인 부분을 잘 신경 못 쓰시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특히 많이 신경 쓰기 위해서 주말만 되면 아이를 데리고 특별한 교육을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주말에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 과학놀이 수업 같은 것도 있었고 수영, 발레, 영어까지 풀코스로 데리고 다녔죠. 유치원 아이가 그 정도의 수업을 하는 아이는 같은 유치원에 아무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의 이런 열정이 아이에게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늘에 있는 아내도 분명 좋아할 거고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는 맞춤법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제가 공부를 봐줬습니다. 수학, 영어, 국어 등등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줬죠. 아이에게 필요한 책부터 모든 재료들을 다 사줬고 부족함 하나 없이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가끔씩 제게 싫다는 표현을 하더군요. 아빠, 나 이거 꼭 해야 돼? 다른 애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 나 안 하고 싶어. 수연아, 다른 애들하고 비교하지 마. 너는 너야. 왜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고 부모님이 안 해주셔서 못하고 그러는 거야. 알아? 그래도 나도 놀고 싶고 그렇단 말이야. 노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래? 너 이거 너희 엄마 뜻이라고 엄마가 꼭 이렇게 해주고 싶어 했다고. 엄마는 지금 없잖아. 근데 왜 그게 중요해? 엄마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내 감정이 더 중요하잖아. 아이의 말에 저는 점점 더 단호하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말을 들어보니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끔 이런 표현을 할 때 강하게 몰아붙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만 믿고 아이에게 절대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요했죠. 아이도 잘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아이는 이상하게 제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점점 더 반대로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아빠는 왜 맨날 나한테 강요해? 엄마도 없는데 왜 엄마 말대로 해줘야 돼? 나 싫어. 안 할 거야. 아빠, 난 재밌게 살 거라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 논술이고 과학이고 영어고 이딴 거 안 할 거라고. 하려면 아빠나 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는 어느덧 제 말에 서서히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은 장모님이 양육을 해주셨는데 할머니 말은 아예 우습게 생각하고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죠. 장모님은 엄마 없는 불쌍한 아이니까 절대로 혼내지 말고 다독거리라고 제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은연중에 장모님께 하는 행동을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안 됐지만 아이에게 매를 들게 됐고 그날 밤 제게 맞은 아이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 아이가 13살이었는데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죠. 그날 밤 아이를 찾으러 아이의 반 친구들을 물어물어 집을 찾아다녔었는데 그 어디에도 아이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보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께 밤늦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이가 동네 PC방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 봤어요. 아이는 어떤 남자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이가 입은 옷을 확 낚아채서 당장 나가자고 소리를 질러버렸는데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또다시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빠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 안 간다고! 내가 아빠 장난감이야?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난 여기서 노는 게 재밌어. 여기 사람들이랑 노는 게 훨씬 좋다고. 그러니까 나 찾지 마. 너 이놈의 자식! 정말 이럴 거야?
어? 하늘에 있는 네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얼른 들어가. 너 아직 13살밖에 안 됐다고. 난 너를 지켜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학교도 안 가고 이게 다 뭐 하는 짓이냐? 됐다고. 아, 이거 안 놔? 안 놓냐고? 오빠 살려줘. 나 좀 구해줘. 아이는 주변에 있는 남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이보다 4살쯤은 더 많아 보이고 학교에 다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던 그 남자아이는 저를 강하게 노려보면서 손을 놓으라는 말까지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아이를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되니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할 수밖에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니 장모님이 하염없이 울면서 아이를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아이는 할머니를 본체만 취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확 닫고 잠가버리더군요. 아휴, 도대체 아직 초등학교 졸업도 하지 않은 아이가 어쩌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자랄 때와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지 엄청난 고민을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주변 선생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건너 아는 사람한테 심리상담센터도 다녀보고 그랬었어요. 또 제가 남자다 보니 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저와 비슷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